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이제 5월도 다 가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이면 또 뭐 기말고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거의 학기가 한 학기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번 학기는 이렇게 가나 봅니다.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을 때를 좀 기대를 하고 사실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기회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고등학생들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모였다가, 그렇게 뭐 단체 집단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의료진들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뭐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사용을 좀 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끝까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아프대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길 바래요. 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어, 보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탈무드를 다시 어렸을 때 읽었던 탈무드를 조금 보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책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 있는 탈무드의 그리고 유대인 수업의 대부분은 어떤 율법이나 설법을 적어놓진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율법이나 설법은 적어봐야 어차피 읽다가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까먹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은 뭐 물론 만들어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례들을 좀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기억하기 좋고 다음에도 삶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막 태어나요.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영감이 딱 떠오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든 걸 다 움켜쥐고 모든 걸 다 가지기 위한 욕망으로 뚫뚱뭉쳐서 태어나긴 해요.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죽을 때를 되면 그렇게 하나 둘씩 가졌던 거를 모두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탈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무조건 한 번은 죽고 그리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너무 꽉 쥐면서 살 필요는 없고 미리 그걸 대비해서 조금 조금씩 놓으면서 살다 보면 놓고 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먹을 폈다 졌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졌다가 놓아주고 가졌다가 베풀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면 또 뭐 이렇게 주고 내려놓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제 가져야 되는지 이걸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재밌는 일화를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사형에 관한 거예요. 사형. 어,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전원일치로 판결하는 경우는 무효래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게 너무 이거는 와 닿는 거였는데 재판이나 사람들의 의견은 언제나 두 가지 견해가 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전원일치로 이 사람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판결이 되지 못한다는 어느 정도의 뭐 좀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내릴 때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판결을 유보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생명을 앗아간다는 건데 사형은 그건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그만큼 생명을 중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견해를 들어봐서 그렇게 쉽사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일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지혜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체득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체득하고 깨우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조금씩 읽고 요즘에 책 읽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이참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수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가 그 2019년도 1, 2회차 기출 문제를 좀 봤어요. 봤고 먼저 좀 봤는데 2019년도 3회 기출 문제, 그러니까 601쪽이죠. 601페이지 41번부터 딱 여기 있는 호텔 분야까지만 일단 먼저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호텔 관광 쪽 실무로는 오늘로써 약간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영어를 할 거예요. 컨벤션 영어를 1번에서 20번까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뭐 진도에 따라서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여러분들 잠시 또 다음 시간으로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601쪽 보겠습니다. 601쪽을 보겠습니다. 했나요?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호텔 종사원 교육 훈련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에 따라 필요한 역할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그 특성에 따라 기본 교육과 육성 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이다. 이건 얼핏 봐도 어떤 건 줄 알겠죠? 신입사원부터 경영자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러죠? 조직에서 계층이라 그럽니다.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기본교육과 육성교육으로 나누어서 수행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한대요. 이거는 계층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직능 교육과 계층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인 줄 알겠죠? 조직 개발 교육은 아니에요. 조직을 개발하는 교육이고, 특별 교육, 또 별도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꼭 필요한 교육이 직능 교육과 계층 교육이에요. 직능 교육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능 교육은 뭐 회사는 다양한, 이제 회사를 입사하다 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생산도 있을 거고, 생산 부서도 있을 것이고, 노무 부서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 부서도 있을 거고, 뭐 또 뭐죠? F&B 부서도 있을 것이고, 호텔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직능에 맞게끔 하는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뭐 침대볼을 어떻게 갈아야 되고, 또 테이블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아니면 화장실 청소할 때는 이런 약품을 쓰고, 뭐 저런 약품을 쓰고, 또 욕실을 청소할 때는 이런저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에머니티를 이렇게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직능 교육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우스키핑 말고 푸드 앤 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빙을 이렇게 한다. 아니면 이렇게 단체 있을 때 라운드 테이블에서 VIP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앉을 자리는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꾸민다, 꽃은 저렇게 꾸민다, 여러 가지 직능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직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층 교육은 뭐냐면 조직 내에 직급 간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직능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위에 간부급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직능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부급으로 올라가면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기본 교육 플러스 육성 교육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직능 교육이랑은 달라요. 업무에 관한 내용도 계층 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층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간의 업무 분장이라 그러죠. 나뉘어야 될 정확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계층 교육입니다, 여러분. 조직 간에, 계층 간에 받아야 될 교육이 계층 교육입니다. 42번. 입지 구분에 의한 호텔이 아닌 것은, 입지 구분이 뭐죠, 여러분? 그쵸? 입지? 위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입지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을 것인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시티 호텔, 다운타운 호텔, 메트로폴리탄 호텔, 느낌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위치상 어떻게 도시에 뭐 위치에 있다, 아니면 도시 외곽에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보면 뭐 광역시 호텔 쪽에 있다. 뭐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입지형 호텔인데 레지던셜 호텔이 되어 있어요. 레지던셜 호텔은 뭐냐면 숙박 기간이나 또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레지던셜 호텔입니다, 여러분. 답은 3번. 자, 43번. 호텔 객실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죠. 호텔 객실 요금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미국식, 유럽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린 답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유럽식 요금 제도는 호텔 객실 요금에 조식, 중식, 석식 중 일식을 요금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유럽식 요금 제도가 호텔 객실 요금에 중식, 석식, 조식 중에 하나를 포함한 요금이래요. 여러분들 말 안 되는 내용이죠. 유럽식 요금 제도는 항상 뭐와에 돼 있다? 미국식이랑은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 네. 요금이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거랑 반값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번. adjoining room이랑 뭐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침대가 보통 침대 크기보다 크며 객실 공간이 넓은 객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객실이죠. 스윗룸입니다. 스윗룸. 스위트룸이라고 하죠. 1번은 스위트룸이고 2번 네 사람이 사용하는 객실. 맞죠? 침대 수가 2개 이상 있는 객실을 이거는 뭐냐면 가드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드룸. 그리고 4번 고객이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객실과 객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객실. 이게 커넥팅 룸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족들이 대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국내로 다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커넥팅 룸이 좀 올드한 호텔들은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방과 방 사이에 문이 하나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열면 바로 옆방이거든요. 그게 커넥팅 룸인데 부산에서는 서면 롯데호텔 알죠, 여러분? 거기서 커넥팅 룸으로 패키지로 그 룸을 세일즈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롯데호텔이 그때 오히려 코로나가 조금 터지고 나서 부산에 있는 특일급 호텔들보다 좀 더 확실히 더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이닝 룸이랑 객실과 객실 사이에 연결문은 없지만 객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객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뭐 바로 여기 커넥팅 룸 같은 경우에는 경호할 때도 되게 많이 쓰여요. 하지만 뭐 비밀 정상 회담 같은 경우에 할 때 밑에 커넥팅 룸도 사용을 하지만 그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가까이에 경호실이랑 그냥 일반 VIP 룸이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은편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옆으로 바로 붙어 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하는 adjoining 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45번. 호텔 측의 사정으로 싱글룸을 예약한 고객에게 싱글룸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호텔은 싱글룸보다 가격이 높은 객실을 제공한다. 이때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싱글 레이트라고 그래요. 싱글 유즈나 싱글 서비스, 싱글 서플라이먼트는 서비스에 관한 사실 내용이고 싱글 레이트는 요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금은 싱글 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왔어요. 싱글룸을 예약을 하고 왔는데 없는 거야, 방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호텔 측에서는 임의로 싱글룸을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판매를 한 거지,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프런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고객님 피곤하셨죠?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좋은 객실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뭐 더블룸이라든지 아니면 이그제큐티브룸, 뭐 딜럭스룸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 말합니다. 그 대신에 호텔 회계상에는 호텔 흔히 체계 뭔지 알죠? 호텔의 그 레이트 상에는 이 사람이 뭐 실수하지 않고
호텔 측이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싱글 레이트를 적용하고 그냥 좋은 방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싱글 레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4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스키는 대맥의 메아가를 사용해서 곡류를 당화 발효한 후 증류하여 만든 고도주로 발렌타인, 조니워커, 올드파. 발렌타인, 조니워커 하면 여러분 스카치 위스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 아버지 그리고 삼촌 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스키라고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가 있고 스코틀랜드 어쨌든 유럽 쪽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이 스카치 위스키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깔려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카치 위스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위스키 할 때 스카치 위스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버번, 아이리시, 캐네디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흔하진 않고 일부 펍 특히 서울 이태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위스키들이에요. 뭐 청담 쪽에서도 많이 먹어볼 수 있지만 부산에서는 이런 위스키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고급 팝들이 해운대 쪽에 가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 바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다양한 위스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학도고 또 컨벤션 쪽도 알아야 되니 이런 것들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에는 파복스라든지 뭐 그런 데 가보면 이런 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데 가보셔서 어떤 위스키가 있는지도 보는 것도 약간 재미가 있겠죠. 어떤 맛도 다르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여러분. 자,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관광기구는 설립 목적은 여객의 안전과 경제적인 운송의 촉진, 항공무역상의 문제점 연구 및 국제항공 운송업 간의 제휴.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회의 및 우인희 문제를 심의하고 항공권 판매 대리점유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아이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와있죠, 밑에.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입니다. 아이타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항공이나 운송 관련한 협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가지고 기구예요, 기구. 죄송합니다. 협회가 아니라 기구고 여러분들 이거를 자주 나와요.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외국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 밑에 어떤 보증서 같은 걸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되면 거기 IATA라고 여기에 있는 관광 운송은 뭐 버스나 아니 비행기는 어, 항상 아이타에 의해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뭐 보험 증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아이타입니다. 이게 로고도 실제로 보면 약간 여러분들 조던 로고 아나요? 조던 로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날개 달려서 농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도 있어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날개랑 그 밑에 중간에 이렇게 바퀴가 항공 바퀴, 운송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이타의 어떤 로고인데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WTO는 다 알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월드 투리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아스타도 있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트래블 에이전트라고 있는데 이건 이미 예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관련한 협회 중에서 가장 큰 협회고 미국이 베이스고 어쨌든 세계 최대의 미주 여행 협회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타도 계속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최초이자 가장 크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말할 때 이 기구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다음 위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48번. 프론트 데스크의 세부 업무 중 객실 요금 변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객실 및 요금 변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객실을 변경한다고 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담당자라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객실을 바꿔줘야 돼. 요금을 바꿔야 돼.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쵸? 먼저 재고 조사를 해야겠죠. 방이 몇 객실이 있고 지금 평균 레이트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게, 요금이 적절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요금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 고객은 평소에 습관으로 보고, 여기에 일방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몇 시 정도에 나가고, 그리고 이분이 나갔을 때, 청소를 할 수 있는 재생사 분석, 하우스키핑을 몇 시에 보내야 될지를 다 고민을 하고, 이 객실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런 고려사항을 되게 고려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답은 4번인데 체크인 시 발생 가능 병수에 대한 교차 검토. 체크인 시 발생 가능 병수 이미 객실 및 요금 변경 시는 체크인 당시에 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게 파악되어 있고 모든 게다 크로스 체킹이 서로 부서 간에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인 발생 시 하는 거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4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관광진흥법령상입니다. 호텔업 등급 구분은 1급에서 5급까지로 되어 있고요. 6성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6성급 많이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원래, 호텔업의 등급 구분은 5성급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50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다음 관광자원의 분류는 자, 풍속, 행사, 생활, 교육, 스포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산업도 있고, 문화적도 있고, 자연적 관광 자원도 있어요. 일단 아닌 거는 자연적 관광 자원이 뭔지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들 자연적 관광 자원이 뭐가 있나요? 뭐 태종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산으로 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연적 관광 자원, 해운대 바다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뭐 금정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자연적 관광 자원은 많습니다. 산업적 관광 자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뭐 산업 실사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 관광 자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문화적 관광 자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적, 그쵸? 헷갈리죠? 사회적 관광 자원이라, 그쵸?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분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관광 자원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쉽게 말하는 우리가 말한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나 아니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야 될 뭐 아티스트 같은 그런 것들 뭐 예술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좀 헷갈리는 게 사회적 관광 자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서 엮어지면서 뭔가 교류가 일어나는 거 있죠. 사회적으로 교류가 있는 우리가 풍속이 들어있는 뭐 둘의 품앗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행사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행사라고 말하는 게 굳이 마이스 행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타 일반 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교류가 일어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에 관한 것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 이것도 사회적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은 예를 들어서 음, 어떤 한 사람의 강연이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투어를 실제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메가 이벤트 같은 뭐 스포츠 이벤트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소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면서 뭔가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여행 관광을 바로 사회적 관광 자원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관광 자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차이를 범주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51번. 고객을 현관에서부터 영접하며 체류정이나 호텔을 떠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의 수화물 관리, 메시지와 통신물의 전달 및 각종 행사 안내와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는 그쵸. 먼저 고객 차가 이렇게 차가 여러분들 만약에 차를 타면 이렇게 탁 호텔에 들어와요. 서면 거기서 어, 도어맨이나 벨맨이 이렇게 문을 탁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내리고 짐을 들어주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짐을 잠시 맡겨놓는 동안 또 체크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숙박을 하고 나중에 호텔을 떠날 때도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좀 받아주고 또 그 짐 체크인할 때까지 그 짐을 받으리다가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짐을 좀 여행이 예를 들어서 체크아웃이 11시에서 12시면 자기가 비행기 시간이 밤 7시인 거야. 그러면 7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짐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호텔의 컨시어지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짐을 좀 먼저 좀 킵해 놓을 수 없겠냐. 이거를 좀 맡겨놓고 보관을 해주고 나중에 내가 몇 시에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컨시어지에서 숙박했던 고객들한테 이 짐을 맡아주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컨시어지는 어, 뭐 프론트 쪽에서는 이렇게 단을 이렇게 두고 뭔가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뭐 각종 문의도 물론 받지만 컨시어지는 좀 더 고객들한테 다가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제라든지 궁금한증이나 아니면 호텔 뭐 외의 시설 주변의 인근 관광지나 아니면 기타 뭐 맛집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해결사라고 좀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각종 일들을 제공하고 하는 업무는 바로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교환 서비스, 프론트데스크, 비즈니스 센터 여러분들 뭔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2번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경영 계약 방식과의 주요 차이점은 뭘까요?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 뭐죠? 그쵸? 체인처럼 말하는 그런 거죠. 한 개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본사가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나 그 경영 노하우에 관한 것들을 따로 점주들한테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한테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영계약은 뭐죠? 경험이 없는 어떤 경영주가 호텔을 운영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경영계약을 맺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지. 유능한 월급 사장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호텔을 운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능한 법인 기업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대신 운영하게 하는 게 경영 계약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경영 계약의 차이는 경영권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사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일부에서 주로 지원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받아 쓰는 가맹점주가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계약은 이렇게 위탁 대행을 했지만 경영권에 침범하지 못하고 전문 계약인에게 경영인에게 그 경영을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2번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경영기법 제공, 로열티, 브랜드 상표권 사용은 모두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2, 3, 4번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